자, 지금부터 피하 지방법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오늘 8시에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늦었죠? 네, 네네. 좀 늦었죠, 저희가. 뭐 늦으신 이유는 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아직 못 오셔가지고. 여기 와 계시는데, 예, 예. 용민 형님. 아, 뭐 착한 사람만 착한 사람만 보입니다. 다 보이시죠? 개콘을 너무 해봤네요. 예. 어쨌든 지금 오고 계시고 있고요. 오늘 또 1시간 일찍 시작하는 것도 김남국 변호사님. 아이고. 예, 영향이 또 오늘 또 뭐 회식이 있으신가요? 아니, 회식 아닙니다. 무슨, 예. 이 늦은 시간에 무슨 회식입니까? 아, 그래 뭐 어떤 일이 이게 있으신가요? 저희 무슨 총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무슨 총회요? 비밀 결사대 모임입니다. 무슨 예. 약간 음성 조직 같은. 네, 그렇습니다. 음성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불량 서클입니까? 아니, 음성에서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이상하게 개그를 배워가지고. 제가 배웠습니다. 충남 음성. 네, 그렇죠. 충북 음성. 예. 청양고추가 유명한. 그럼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조직이군요. 네, 수재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반갑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오셨네요. 날이 추워가지고요. 그러시군요. 네. 예. 어떻게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너무 좋은 행복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무슨-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날아다니는 것 느낌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정경식 교수님 공판 준비길 제 3차 길이었는데요. 거기 갔다 왔는데 갔다 오셨군요. 그냥 막 아주 막 묵은 채찍이 그냥 확 그냥 해소되듯이 그냥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들어가 보고 네. 그 분위기는 어땠어요? 좀 약간 좀 망신 느낌도 좀 있었을 것 같기도 분위기는 아주 좋았죠. 분위기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검사만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그 김남국 씨 분위기는 아니 다 좋았는데 검사만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검사 측 어떻게 표정 관리가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조금 약간 내공이 좀 부족한 검사들. 저 소재 변호사 저희 알잖아요. 네. 아무리 기분 나쁘고 슬프고 힘들고 그래도 판사하고는 싸우지 말라 그러는데. 그쵸. 근데 대놓고 싸우고 막 그래요. 판사분이랑 뭐가 지금 이렇게 예, 언성이 높이고 언성이 높이고 저희 오디오 불린다 그러잖아요. 예. 막 판사님하고 검사님하고 오디오가 불리기도 하고. 그래요? 네. 와, 이 이야기는 좀 이따 네. 자세하게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네. 그제 이틀 동안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왜요? 어제 이제 광주 출장 있었는데 30분 자고 광주 가고 또 이제 어제 월요일 날 와가지고 또 좀 와가지고 또 좀 술 좀 달리고. 요즘 뭐 이래저래 많이 바쁘시군요.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늘 너무 피곤한데 그 재판 들어갔다 오니까 모든 게 다 그냥 원기 충전. 오늘 하루 내내 행복하고 막. 그러셨군요. 네. 어쨌든 그 상황 어떤 일이 있었을지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네네. 드리면 보통 말씀해 주시죠. 판사님들이 웬만하면 잘 안 하시는 말씀인데 검사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네. 그건 재판부가 판단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되게 그래요?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검사가 이제 판사님이 말하는 도중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리에 일어서고 막 이러니까 그 영화에서 앉으라고 나오는 그런 거 하면서 아닙니까? 이의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거 아닙니까? 네. 예. 가만히 앉으세요. 잠깐 이의가 있는데 가만히 앉으라고요. 뭐 이런 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러면은 퇴정 조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그렇게까지. 굉장히 신경전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전 직접 네네네.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네네.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소재 변호사 꼭 가보세요. 직접 네, 가서 봤을 한번 때 가봐야 영화를 되겠습니다. 방북해 하는. 네, 오전에 뭐 고정 MBN 방송 뉴스파이터 다 빼고 갔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자, 여러분 복합식 가습기 에어워터 WMH550 그렇습니다. 예. 뭐 제품명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제 브랜드만 아시면 아니, 되겠죠. 제품명을 알아야 가격 비교가 됩니다. 그래요? WMH550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이 이거 구매를 하셨어요. 진짜요? 진짜 구매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항상 나오시면은 요 샘플 상품만 보시고 바로 구매를 하십니다. 이런 고마운 고객이 없어요. 네. 예, 우리 고객님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아파트 광고를 하기로 했어요. 예. 자, 그만두시겠네. 예. 자, 이 벨레 복합식 가습기 최신상입니다. 최신상.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차가운 초음파 가습 방식과 따뜻한 가열식 가습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택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오. 따뜻한 가습 같은 경우 가열판으로 100도씨까지 끓여서 증기를 내보내기 때문에 보온과 살균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네네. 세균 걱정 없는 가열 방식의 가습 효과, 비염, 피부 건조, 안구 건조, 호흡기 건조. 네, 그렇습니다. 그 건조와 관련해서 좀 애환은 없으세요? 네, 저는 그렇게 건조는 건조 안 네, 하시구나. 건조하지-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건조하다고 해야 네, 네. 되는지. 제가 요즘 그 시의원들이 하는 방송이 있어요. 시의원들. 서울에 있는 시의원들 다 만나는 방송인데 시장에 간단 말이에요. 시장이 좋다라는 방송인데 시장에 가서
만두집, 찐빵집 사장님이 다 피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막 그 가습이야. 그러네요. 진짜로. 만두를 찌는 과정에서 그왜 뜨거운 스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100도씨까지 끓여서 증기를 내보내는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야. 이거 갖다 버리고 만두 그 찌는 거. 아니 이거 광고 상품인데 버리면 예,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거 사셔야 돼요. 이거 예. 굉장히 좋은 거 비싸요. 그러면 예. 가습기 나오면 거기가 얼굴 이렇게 대고 있으면 돼요. 아, 뭐 자. 일을 하셔 자연스럽게 되시니까. 그래요. 예, 예, 이 예. 보온과 살균 효과가 탁월하군요. 그렇습니다. 세균 걱정 없는 가열 방식의 가습 효과. 네, 이게 그 신생아 유아 어린이한테도 이건 안심하고 무조건입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거. 예. 자, 그렇다면 가열식 가습의 경우 화상을 입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그렇죠, 들 수가 그렇죠. 있어요. 예, 예. 자, 그렇지 않습니다. 스팀으로 방출될 때는 온도가 급 낮아지기 때문에 화상 위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네. 자, 게다가 5.5리터 워터 탱크로 이미 24시간 가습이 충분하지만 뚜껑만 열면 물 보충이 가능한 상부 급수 방식 설계로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또 에어워터 윗면에 아로마 패드가 있습니다. 오. 아로마 패드. 아로마 패드에 아로마 오일을 떨어뜨려 사용해 보면은 와, 이거 뭐 집안에서 아로마 테라피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집에서 백화점 냄새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두세 방울만으로도 집안 가득 은은한 향이 퍼집니다. 네네. 자, 자동 전원 차단, 낮은 소비 전력. 네, 이걸로 더욱 안심입니다. 다 갖추고 있네요. 켜놓고 있다가 이거 괜히 또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또 그리고 혹시나 무슨 사고가 나는 거 아닌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9시간씩 한 달 동안 사용할 경우 전기세 얼마 나올 줄 아십니까? 얼마예요? 최대 4,430원. 와. 최저 1,130원. 아, 야. 얼마 나오죠 진짜. 예, 최대 전기세는 가열식 가습으로만 작동했을 때 에너지를 많이 쓸 그렇죠. 때만이 예, 예. 사실 최대 전기세가 나오는 거죠. 네. 예, 자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이거 얼마냐? 현재 인터넷 최저가가 148,770원. 김용민닷컴이 같은 값으로 받으면 김용민닷컴이 아니죠. 그렇죠. 134,900원. 네네. 세상에 10,000원 이상 쌉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색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 예. 재미난 사실 뭔지 아세요? 이거 지금 판매 가격이 이거 방송 들어오기 5분 전까지도 결정이 안 됐어요. 맞아요. 그 여기 부장님께서 이 줄다리기 한 푼이라도 더 맞아, 깎으시려고. 맞아. 예.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가격이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팔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방송 들어가기 전에만 결정되면 되죠. 네. 그래서 막 깎아갖고 오시더라고요. 방송 시작 전까지 쇼부를 치고 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예. 너무 황당했어요. 가격이 여기 빈 공간이었어요 아까. 예, 그렇습니다. 진짜 공간이었어요. 황당했습니다. 예, 그래요. 벨레 복합식 가습기 에어워터 WMH550 여러분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 그냥 김용민닷컴에서 이거 구매하세요. 이걸로 끝이에요. 요즘 가습기 필수품이에요.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용 변호사 거기 왜 간 거예요, 근데? 치료받으려고. 아니 관계자가 아니잖아요. 치료받으려고 한 거 아니고요. 예. 아니 이게 보도가 되는 것들 뉴스나 이런 것들 보도되는 걸 보면 예. 분명히 거기 방청하신 분들이 다른 이야기 중요한 것들도 했는데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혹시나 누락됐을까 심지어는 봐. 그 2차 공판 준비기일 어떤 기사에서는 조국 교수님을 저격했다라는 그런 막 기사까지 뜬 거예요. 그래서 뭐 기사들이 마음대로 기자들이 막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네네. 아니다 이건 내가 직접 봐가지고 중요한 거를 내가 좀 체크를 하고 싶다 네네. 그 생각이 들어 갔다 왔습니다. 아, 할 일 없어서 건졌는데 근데 중요한 역할이었네요. 뭐 또 뭐 할 일이 없. 네. 괜찮습니다. 네, 할 일 없는 사람 돼도. 바쁘다고 느꼈는데 일을 지가 만들고 다녀요. 보면은 네, 아주 유쾌한 친구예요. 예, 예. 할 일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제 행복합니다. 큰일하고 오셨네요.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어떻게 판결이 나고 있고 어떻게 판결이 난 건 아니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고요. 네. 지난주 댓글부터 좀 한번 그럴까요? 살펴볼까요? 예.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많은 주제들을 다뤘는데요. 네. 굉장히 좀 화가 나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특감 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을 배려해달라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에 그렇죠.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기현 울산 전 시장 수사 사건,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리고 고래고기 사건 등등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거 진짜 많은 이야기를 많은 했군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댓글이 뜨거웠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저도 막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몇 개만 읽어보면 공수처가 너무 필요합니다. 검찰을 수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래고기 사태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하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있었고,
검찰이 지금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라는 댓글, 그리고 검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는 이유를 검찰 스스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패한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 흉기가 되는지 가감없이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네네네. 지금 보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검찰 스스로의 자정 능력은 거의 상실했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검찰을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 다루었던 사건 중에 김기현 사건 관련해서 네네. 몇 분이 비슷한 말을 이제 여러 번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아무튼 여러 번 올라온 그런 의견인데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하명수사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하명수사 아닙니다. 하명수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하명수사가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하명수사라는 거는 어떤 직권남용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하면 안 되는 일을 청와대가 했다, 이런 의미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내포되는 건데, 네네. 그게 아니라 이거는 통상적인 첩보 처리 절차에 따라 경찰이 이첩받은 사건이라는 게 지금은 그런 항변이죠. 네네. 보통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변호사들끼리도 프레임을 짜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에 맞는 단어를 정말 고심해서 딱 만들어 놓고 그 단어를 계속 써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판사님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지금 이 하명수사라는 단어는 검찰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이게 오히려 이제 뭐 이것을 보는 여러 국민들이나 관련자들에게 어떤 그런 인상, 좀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일단 하명조사라는 말은 검찰이 짠 프레임에 속해 있는 그런 단어다. 단어인 거죠. 이렇게 봐도 그래서 되겠네요. 네, 저도 예. 이제 의뢰인들한테 이제 서면을 쓰다가 이런 지적을 많이 당해요. 이 단어는 쓰지 말라. 그러니까 저는 서면을 쓰면 항상 의뢰인한테 먼저 보내주고 검토를 받거든요. 그럼 변호사님 이 단어는 빼야 돼요. 이 단어를 쓰면은 선입견이 생긴다. 이런 네네. 거랑 동일하게 굉장히 이제 시청자들께서 방송을 꼼꼼하게 보시고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놓치는 부분들은 네.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찾아주시니까 네. 네, 이게 참 감사한 네. 일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네, 듭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네. 사실 댓글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네, 요즘 그래도- 왜 제 욕 안 뽑아오세요? 네, 정말로 댓글이 네.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형님 욕 진짜. 하나도 없어요 이제. 아, 없어요. 거의 네, 거의 없어요. 걱정하지 거의 마시고요. 없어요. 아니 왜 근데 나한테 댓글 안 아, 보여주는 이게 거예요? 다 형을 좋아하고 네. 형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것들만 있는 거죠. 아, 부탁인가요? 네, 부탁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강한 부탁인가요? 아니요, 강한 부탁 아니고요. 아주 공손하고 아주 예의 바른 부탁인데 그렇군요. 릴레이 1인시 좀 해달라고. 그리고 또 어떤 댓글이 예. 있냐면, 예전에는 그냥 악플이 달리면 그 악플에 대한 댓글이 같이 욕을 하는 댓글이 동조하는, 달렸는데, 아, 동조하는 네, 댓글이 네네. 요즘에는 누군가 이렇게 안 좋은 말을 쓰시면 좀 네네.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쓰시면 그 밑에 댓글이 황현희 씨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 주세요. 이런 아이고. 댓글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많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했습니다. 예, 아 이런 댓글도 참 자, 여기서 좋거든요. 시청자 공약 가시죠, 형님. 네, 아, 연말까지 1인시 간다. 왜 자꾸 이상한 쪽으로? 아, 여기서 한번 가시죠, 아니 형님. 뭐 뭐에 어때요? 대한 1인 시위예요, 도대체? 김남국 변호사님, 근데 네. 제가 김남국 TV 구독해가지고 봤는데 아, 그래요? 1인 시위 예. 그거 하셨어요? 네, 릴레이 했죠. 잘 하고 계세요? 네, 혼자서 3일 동안 계속 하고 있죠. 아, 진짜요? 토요일, 일요일만 못하고. 누가 좀 이렇게 도와주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 직원분이 저희 직원 후배랑 같이 일하는데요. 네네. 그 피켓 쓸 거를 만들어줘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세게 막 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 후배한테 아, 본인 생각할 때도 세요? 네. 야, 너 형 바로 잡혀가게 바라는 거냐? 야, 이건 좀 너무하다. 제가 생각해도 와, 세네. 김남국 변호사가 생각할 때도 세면 네. 진짜 센 건데. 그러니까요. 뭐 어떤 거에 대한 1인 시위? 아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검찰 부분. 개혁과 네, 관련된.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국회에 들어가 있는 민생 입법과 관련된 그런 네네. 것들 통과시켜라 촉구하는 그런 네네. 것들이었죠. 네. 밖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마스크 꼭 형님 끼고. 미세먼지가 중요합니까? 김남국 변호사님. 아니 형님 미세먼지가 중요하냐고요.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 건강이 지금 중요할 때입니까? 적당히 해 그럼. 제가 그 영상에 달린 댓글도 네. 분석을 해봤거든요. 아, 네네. 이거 댓글 분석이 댓글 거의 분석. 뭐 직업이 됐어요. 그게 이제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네. 릴레이 1인 시위를 모집하셨잖아요. 저는 그 취지는 정말 너무 공감이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뭐 출퇴근하는 시간이나 네.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에서 내 생각을 써서 이제 들고 있자. 이거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네.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제 모집하셨는데 거기 댓글이 내가 마음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 문구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그거를 들고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피켓 제가 대여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제가 피켓을 한 3개 정도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 이제 네.
표현이나 그 시기마다 좀 주장해야 될 것들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앞면, 뒷면을 다 쓸 수 있어가지고, 혹시 필요하신 분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1인 시위 할 때 앞면에 이렇게 있으면 좀 시간 지나면 뒤로 돌립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심하면 뒤로 돌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래 있으면 심심하니까 네. 횡단보도 이렇게 건넜다가 저쪽으로 건넜다가 또 저쪽으로 건넜다가 이렇게 건넜다가 네. 빼글빼글 돌았다가 반바퀴 또 돌았다가 한 자리에 오래 서 있으면 좀 약간 춥고 발가락 시리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고 지치고 이러니까 네. 한 번 하면 몇 시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1시간에서 네, 네. 아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사실. 이게 틈틈이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뭐 다른 일정도 있고 하니까. 생업이 네.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1인 시위 또 우리 뭐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을 듣고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유시민 작가님 저번에 저녁 먹는데 1인 시위 알고 계신 거 알고 진짜요? 어떻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뭐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 패치는 아니신데. 근데 박준 변호사님이랑 같이 이제 예. 식사했는데 아.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런 얘기를 했던 걸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아이고. 김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또 유시민 작가님께서 네. 황현희 씨는 1인 시하다냐.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셨어요. 예. 그런 거 강요하지 않아요. 예. 저도 먹고 살아야죠. 예, 좀 어쩌든 뭐 이렇게 말을 더듬네. 예. 어쨌든 뭐 열심히 한번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의 재판 뭐 직접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사건이 2개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네. 하나 사건은 사문서 위조와 관련되어서 구속되기 전에 먼저 기소가 된 사건이고요. 나머지 이제 사건은 구속 이후에 구속되어 가지고 기소가 된 사건인데 사문서뿐만 아니라 이제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이러한 것들이 이제 추가 기소가 된 건이 2건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 먼저 기소가 되었던 사문서 위조는 공판 준비일이 이제 오늘 3번째 있었는데 네네. 오늘이 이제 매우 중요했던 이유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오늘 결정하는 거였는데 네네. 그것을 지금 오늘 결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재판이었고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원래 오늘 공판 준비기일 3회로 끝내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또 오늘 추가 증거 목록을 제출하는 바람에 판사님께서 재판부에서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이걸 이제 해야 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리 준비를 안 해놓고 고소만 먼저 해놓고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수사를 해서 증거를 모아놨다 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문제 제기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기소된 건은 한 번도 어쩔 수 없이 공판기일 4차까지 갈 수밖에 없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기소된 건은 이제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19일 날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는 거의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는 그렇죠. 거죠.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는지 그게 아마 오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공소장 변경을 하려면 원래 신청했던 공소장의 내용과 변경된 공소장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사실에서 동일해야 그 공소장 변경이 허가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처음 기소했던 공소사실과 지금 변경 신청한 공소사실 간에는 공범, 일시, 장소, 범행 방법, 행사 목적이 모두 달랐던 다 거예요. 달라요,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재판부도 어느 하나만 공소사실이 동일하면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데 네. 5가지 모두 중대하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근데 예. 그 판사 그거는 기자님이 잘못 잘못 말씀하신 쓰셨나요? 것 같아요. 어. 느 하나만 달라도 공소사실이 같다고 판단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가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판결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게 일자가 2002년도 2월 25일 날 범행이 담배를 팔았다라는 게 공소장 변경되기 전이었는데 네. 공소장 변경된 게 2001년 5월 15일 날짜가 달랐는데 이 날짜 다른 것만으로도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게 대법원 판결을 그거를 재판부가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여기 또 현장에 직접 가 계신 분이 예. 팩트 체크해 주시니까 예. 너무 좋네요. 아이고, 저는 판결문을. 저는 이 말도 말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공소사실 변경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좀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재판부가 생각하기에 뭐 하나만 좀 같으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인정해 줄 수도 있는데 5가지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았네요. 예, 사실은 서재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대개는 공소장 변경한다고 해가지고 불허하면 변호인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불허하면 또 다시 공소 취소하거나 또 다시 기소를 하니까 그리고 네네네. 또 오히려 피고인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힘들어져서. 대개는 불허하는 경우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변호인도 크게 뭐 막 나중에 완전히 그러니까 재판이 다 진행돼가지고 심리가 끝났는데 증거조사까지 끝났는데 갑자기 공소장 변경하겠다 그러면 네네. 뜬금없으니까 그거는 안 된다고 하는데 대개는 다 동의해 주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이 모았던 증거 자료나 수사 자료들을
재판에서 쓸 수 없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공소장 변경이 허가가 되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다가 네. 추가 검토해서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재신청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좀 맞죠? 그거는 맞나요? 네, 재신청한대요. 맞아요. 그러면 근데 이게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원래 이제 공소 제기했던 그 사문서 위조 사실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알고 있던 그 한쪽짜리 그걸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 판단이 나오겠죠. 무죄가 나오는군요.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재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검찰 쪽에서 공소를 취소를 하면 네. 그때는 재판부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네네. 그때 검찰은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공소 사실로 새로 기소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인사청문회 날 검찰이 충분한 조사 없이 무리하게 청문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런 공소 제기를 했다라는 게 뭐 밝혀지는 거죠. 드러나는 스스로. 경우일 그런 수도 경우가 있겠네요. 돼요. 그래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는 지금 뭐 추가적으로 증거를 제출했다고 네. 하는데 그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겠죠. 왜냐면은 너무 거의 뭐 소설같이 바뀌어버렸으니까. 맞아요. 네네. 판사님께서 딱 소재인 변호사님 말씀같이 딱 띠껍게 보면서 추가 제출한다 그러니까 네. 네네. 이걸 왜 이제 내시냐고. 그러니까 공소장 불허 결정을 한 다음에 추가 증거 목록을 또 내겠다고 제출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시면서 변경 전 공소 사실 입증하고는 무슨 관계에 있죠? 라고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뭐라고 하셨냐면요. 제출하신 건 좋은데 이러면서 좋은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변경 전 공소 사실하고 뭔 상관이냐고. 딱 소재인 변호사 그러셨군요. 말씀하신 그 말을 딱 지적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검찰이 새로 증거를 제출했다는 거는 공소제기 이후에 수집한 증거인지 아니면 그 전에 그러니까요. 수집했던 건지 그거는 밝혀졌는지요? 이제 검사 이거는 거의 대부분 이후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요? 검사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검찰이 공소장 변경하기 전에 공소 사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미 본인들이 스스로가 수사를 통해 갖고 입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소장 변경이 불허된 마당에 유죄를 입증하겠다라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없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그 존재하지 않는 사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추가 증거 목록을 내는 게 모순되고 허나만한 짓이고 쓸데없는 짓이고 그러니까 엉터리 수사인 거고 엉터리 재판인 거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왜냐면 이게 없는 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여기다 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네. 스스로가 잘못된 거 알잖아요. 지금 처음에 기소된 사실이 사실이 아니다. 이거 지금 자체가 검찰이 아차하는 겁니까?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지금 어떻게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있는 표정을 어떻게 되고 있는 이거 거예요? 공소장 불허되고 허가되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중학생도. 그래요. 그냥 뭐 법학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부분 한 페이지 공소장이 뭔지 모르겠고 그 취지만 알면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쉽게 할 수 있는 이거 뭐 것이다. 쉬운 게 어려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공판기일에 판사님이 성명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공소제기 이후에 강제 수사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네네. 근데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 중에 만약에 공소제기 이후에 강제 수사를 거쳐서 제출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증거 능력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아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방향을 이제 물어보셨는데 소준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게 뭐 너무 공식이에요.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잖아요. 그리고 검사가 검토 후 재신청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만약에 다음 기일에 판사님이 불허하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 결정되는 거고 검사가 새로운 공소 사실로 새로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변경을 안 하면 무죄 선고날 가능성이 크겠죠. 네네. 이거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검사가 알아서 해야 돼요. 이거 없잖아요.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검사가 수사를 해가지고 처음에 기소했던 사실이 아니라며. 죄송합니다. 반말했네요. 검사들한테 제가 죄송합니다. 검사님 아니라며요. 존칭은 써주세요. 네, 존칭을 쓰겠습니다. 예.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공소장이 불허가 된 거잖아요. 수사해가지고 새로운 밝힌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사실만 공소장이 남은 거예요. 공소사실로. 근데 이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과거에 없었던 사실인 거예요. 그럼 이걸 검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거예요. 없는 사실을 어떻게 유죄 입증을 해요? 없는 사실을 유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검사들도 수사를 해가지고 알고 있잖아요. 본인들 스스로가. 네.
그럼 이건 안 맞죠. 그러면 공소 취소를 당연하게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맞고, 만약에 너희들 이거 그대로 유죄 입증하겠다라고 하면, 공소 유지하겠다 하면 그거 직권남용이야. 저 존칭 좀 써주세요. 예. 존칭 좀 써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반말했나요? 예. 직권남용이에요. 왜 그러세요? 직권남용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무서워요. 그러지 죄송합니다. 마세요. 예. 아니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처음 기소됐을 때 그때 공소 사실을 이제 지금 한 거고, 또 다른 게 또 하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게 뭐 재판까지 가지는 않은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사실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거는 뭐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이야기도 하셨어요. 예. 아, 그거 했어요? 집으로 돌려보내드린다고. 아, 다시 집으로 재판부가 돌려보내려고? 화나가지고. 뭐라고 정확하게? 어디에 뭐예요? 원래는 공소장 그 불허 결정을 하기 전에 네. 이 변호인 측에 열람 복사부터 물어봤어요. 그 11월 26일 지난 그 2차 공판 준비 기일부터 네. 그때부터 열람 복사 하도록 이제 검사 측에서 이제 허가를 해줬는데, 열람 복사 어디까지 됐냐라고 하니까 변호인 측에서 아직 열람 복사 다 못했다. 사모펀드 지금 아직 일부 하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판사님 왜 아직도 못했냐고 하면서 변호인 측에 막 뭐라 하는 줄 알았는데, 검사 측에 또 닥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구속 기소된 지가 11월 10일부터 해가지고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재판을 하라고 아직까지 복사를 못하게 해주냐. 이거 검사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검사를 엄청나게 뭐라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검사님이 또 일어나가지고 막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하니까, 아니 그 말이 되냐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딱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적어왔죠. 오늘 벌써 며칠이냐? 예, 그 표현을 다 적어왔어요. 아, 필기를 우와, 내주셨네요. 네. 야. 꼼꼼하게 하셨네요. 이번 주까지 안 되면 보석 허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석 여부. 그 다음에 딱 오늘이 며칠입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아, 정확합니까? 네. 어디?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검사님이 막 해명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검사님 이번 주까지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번 아, 주까지 진짜요? 하세요? 엄청 소리 화가 지르면서 엄청 많이 나셨 이번 주까지 하세요. 그렇군요. 화 나실만 하죠, 판사님. 근데 그날 오늘 와 모셨어야 했는데 진짜 분위기 짱이었는데. 근데 그분을 언제까지 구속해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 예. 판사님이 그 피고인 측, 변호인 측을 편든다라기보다는 진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수사할 게 사모펀드랑 입시비리 이게 어마어마한데, 입시비리만 증거가 27건이라는 거예요. 이만한 A4 두꺼운 걸로 27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 법정에서 증거 조사해야 되고 증인신문 해야 되는데, 네.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이에요. 근데 공판 준비기일 하는 데만 지금 한 달을 다 날려보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판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재판하라는 거냐, 아, 이 되게 말. 좀 짜증나실 것 같은데요. 짜증나죠. 그거 그럼 일주일에 막 4-5번씩 증인신문기를 잡고 엄청 변호인들도 진짜 힘든데. 그러니까 이거 한 사건만. 예, 지금 또 몇 개 더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 같이 다 해가지고. 같이 다 해가지고. 그 6개월 동안 그 재판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안 그래도 거죠. 무죄 다투고 있는데 네. 진짜 예. 힘들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질 끄니까 뭐 그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 보석 허가해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천천히 재판하려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천천히 하고 말지 그거를 이렇게 했어요. 천천히 판사님들도 재판하니까. 못해요. 재판 그런 그렇게. 뜻이군요. 천천히 너무 재판하니까 힘들어서. 그러셨다 이거.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검찰 쪽은 역대 어떻게 보면 최다 인원의 수사팀을 꾸려서 네. 수사를 했던 거고, 온 나라가 거의 뭐 뒤집어질 정도로 이제 뭐 뉴스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슈를 전국을 다 이제 그쪽으로 쓸어 담아서 그랬죠. 수사를 했었던 것인데, 결국 지금 나온 결과는 그거에 비하면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는 좀 약간 좀 실망스럽다, 검찰 실망스러운 입장에서는. 게 아니라 예. 이대로 간다면 거의 전부에 대해서 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예, 이 모든, 혐의에 대한 네. 무죄가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집중을 해줘야 될 게, 사실 그동안은 검찰이 뭐 수사를 한다면 거기에 막 집중을 다 해주잖아요. 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다 우르르 몰려가고 이제 기사 네. 다 써주고 다 하는데, 결국 재판정으로 가는 순간부터 관심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 네, 진짜 저는- 지적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미국 그 할리우드 영화 보면은 재판 딱 끝나고 나와서 계단을 이렇게 내려올 때 기자 쫙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네. 뭐 변호사 뭐 무죄가 나왔고요, 뭐 유죄가 나왔고요. 그러네요, 형님. 뭐 진짜.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검사가 뭔가 수사를 하러 들어가면 그때 가서 재판정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인민재판 다 끝내놓고 막 이런 상황이 와, 된단 형님 말이에요. 갑자기 약간 멋있어 보여요.
아, 왜요? 내가 이런 말 형님 원래. 외국물 좀 먹으신 예. 거예요? 영화를 좋아했어. 예. 이런 말 원래 하는데 이 인간 때문에 못했어요. 이 인간이 못하게 한다고 난 자꾸 벼락 같은 거 몰아넣어가지고. 예.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법원으로 들어가면 검사의 의견은 그냥 어떻게 보면 한쪽의 의견이 주장일 있잖아요. 뿐이에요. 한쪽의 주장이고 네. 변호사도 맞습니다. 네. 한쪽의 주장일 뿐인 네. 건데 이제 그걸 다루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더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고 판결이 어떻게 나야 될지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다. 네, 라고 저는 좀 그래서 말씀드리고 진짜 싶어요. 지적 잘하신 게 네. 언론의 관심이 굉장히 높을 줄 알았어요. 별로 안 높아요 지금. 왜냐하면 네. 지난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굉장히 핫하게 뜨겁게 부딪혔기 때문에 이번에 기자님들이 많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1시간에서 40분 전에 좀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네.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늦었다고 생각하고 막 뛰어갔어요. 약간 불이 났게. 그렇군요. 근데 딱 가니까 두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허탈했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BJTV의 PD님도 제가 꼬셔가지고 굉장히 줄이 많이 서가지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 네. 그래가지고 그 PD님 약간 연세가 있으신데 네. 9시까지 오셔야 된다 해서 엄청 일찍 오셨어요. 멀리서. 아. 그런데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허탈해 해가지고 그 PD님께 최 PD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정봉주 의원님이 막 전화했고 일찍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낚였다고. 국민들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검찰 의견에 그러니까 너무 수사를 시작할 네. 때 관심을 주고 뭐 관심 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관심을 주되 마지막까지 그 관심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재판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너무 그렇죠. 과정만 관심을 두는 것보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네. 하게 그래서 만들고요. 예. 갑자기 오늘 제가 또 사법부에 법원 앞에서 이런 식 해야겠다. 판사님 사랑해요. 인권에 모르는 사법부 법원. 시위가 아니라 거의 뭐 팬이네. 팬심. 네, 사생팬 같은. 아니 근데 진짜로 오늘 느낀 게 그 이런 어떤 사법부 삼권 분립이라는 의미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한 거예요. 네네. 검찰이 이렇게 폭주하고 폭주 기관차처럼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지금 어떻게 인사나 뭐 감찰 뭐 이걸로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어떤 수사의 인권 침해라든가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거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정말 법원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판사님한테 면박 주거나 판사님 말 자르거 아니 판사님이 검사님한테 말 자르거나 면박 주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도 언론 보도를 쭉 보신 거죠. 그래서 검사들의 이러한 어떤 수사들이 얘네들 미친 거 아니야? 아 그렇게까지 얘들 미친 생각을 거 하시는 아니야? 것 같다. 그렇죠. 수사 이런 게 너무 과도하고 너무 지나치고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신 거죠. 법과 원칙이 많지 네. 않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또 우리 또 소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아, 네네. 특별히 더 할 말은 없고요. 계속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관심을 되겠다라는 갖고.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요 이제 다음 그러면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끝나고 수사는 끝났고요. 이제 더 이상 수사하면 안 되죠. 사모펀트에 관련된 뭐 그러니까 그런 더 이상 수사하면 안 돼. 도대체 뭘 수사해요, 더? 아 이건 아예 하지 말았으면 아니 좋겠다. 수사가 다 끝났죠. 수사 뭘 더 수사를 해요? 아 수사 안 됩니다. 예 공소 어쨌든 그 두 번째 재판. 공소장. 예 재판 예. 재판 어떻게 아 제가 이거 단어 선택을 잘못했네. 예 제가 이거 지식이 좀 짧습니다. 아,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예. 다 재판장님도 헷갈리고 검사도 재판 헷갈리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계속해서 좀 이거는 유죄를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구속 사건 사모펀드하고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이제 큰 덩어리가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 두 번째가 이제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입시비리는 공소 사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사문서 위조, 이 최성해 총장 직인을 그냥 그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거 사문서 하나고요. 위조, 예. 그 다음에 이제 공문서와 관련된 범죄인데 이 공문서 하나는 공익인권법센터,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이고 또 하나는 공주대학교 인턴 증명서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판사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이 위조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했다라는 게 제목이거든요. 그러면 이 위조 문서를 실제 공문서를 위조한 정범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범을 특정하지 않았다. 그 정범이 누구인지 특정을 해달라. 그리고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또 두 번째, 이거는 아예 무죄를 내리겠다라고 판사님께서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네네. 공주대학교 인턴 증명서, 사실은 이게 공주대학교에는 윤리위원회에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미 다 문제가 없다, 위조된 게 아니다라고, 허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판사님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다가 헌법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헌법에는 학문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대학이 가지는 자율권,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권이 폭넓게 인정이 되는 거고 정말 사회 질서에 반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사법적인 형법적인 잣대가 들이댈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고등학생에 대한 인턴 증명서, 연구 인턴 증명서 발급한 거잖아요. 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주대학교에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언론 보도를 봤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 어떻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확실한 이야기가 보도되지 않고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해서 검찰과 변호인이 확실하게 의견을 달라라는 건데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공주대학교에서 이미 그 대학 자체에서 문제가 없다, 허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검사 니들이 왜 기소했냐 이거예요. 그거 공주대학교에서 문제 없다 결론 냈으면 이 우리 재판부도 이것은 무죄로 가겠다라고 저는 말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 기일에 판사님이 성명하신 게 그 증거 위조 정범이 처벌받지 않으면 교사범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정범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음 기일까지 밝혀달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근데 네. 밝혔나요? 안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네. 아주 뭐 검사님이 막 웅변하듯이 그래 돼지 멱다는 소리로 그래 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밝힐 수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아니 뭔 말인지- 정범이 없는데 어떻게 그 교사범이 그 뭐라고 하는지 잘 못 자체가 들었어요? 성립- 그건 잘 안 적었어요?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좀 계속 관심을 갖고 끝까지 좀 저희는 소식을 좀 전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도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 네, 이제 뭐 이슈가 계속해서 넘어가잖아요. 계속해서 뭐 넘어가고 해도 이런 결과에는 우리가 좀 집중해서 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검사분들 입장에서도 검사분들도 이렇게 수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처음에 이렇게 뭐 하시고 하다 보면 이문정 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나요? 네. 이렇게 하다가 이거 무죄 같은데 이러면 무죄를 주장해도 되는 거잖아요, 검찰이. 그럼요. 검사에게 객관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예. 객관의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아닌 것 같은데 야 그냥 밀어붙여 검사가 뭐 그런 걸 끝까지 밀어붙여 유죄로 이런 문화가 좀 어느 정도는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소를 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네. 그건 이제 잘못된 수사를 자인하는 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굉장히 좀 자존심 민감하게 상해야죠. 예. 민감하게 받아들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자존심 상해할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잘못 수사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무죄가 나왔다라고 하면 수사가 부실한 거고. 그렇죠. 근데 범죄가 없는 무죄인 사람을 정말 억울한 사람을 그렇게 수사해가지고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인권 침해이고 기본권 침해이고 잘못한 거잖아요. 네네. 어떤 것이나 무죄가 나왔다라고 하면 잘못된 기소인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번에 무슨 이건 뭐 다른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 여기서 이제 거의 뭐 마무리가 됐고 다른 얘기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네 무슨 강아지 때문에 나 이건 몰라서 여쭤본 네. 거예요. 변호사분들이니까 무슨 동네 강아지 뭐 어떻게 들어가서 이렇게 물렸나 봐요. 근데 이제 고소가 돼가지고 검찰 쪽에서 뭐 기소를 했는데 이 강아지가 뭐 묶어놨는데 왜 거길 들어가서 물렸냐 뭐 이런 걸로 시비가 걸렸나 봐요. 네. 근데 뭐 1심에서 강아지 주인은 죄가 없다 무죄 땅땅땅 쳤는데 검찰이 계속 뭐 다시 해서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이걸 왜 검찰 쪽에서 대법원까지 가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검사가 무죄를 받으면 네. 그게 이제 뭐 수사를 잘못했다는 것이 뭐 그걸 자인하는 게 되기도 하고 아마 그 내부적으로 뭐 인사 고과에도 영향이 있고 뭐 아, 이런저런 인사 고과도 이유가 있어서 무죄가 나오는 거는 검찰로서는 어찌됐든 바라는 게 아니죠. 만약에 무죄가 나올 사건이었으면 기소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은 형식적으로 그냥 3심까지 그냥 쭉 가는 게 그냥 관례적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군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 판례를 보다가 뭐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궁금했어요. 그 내용이 어떤지. 어쨌든 우리가 끝까지 좀 관심을 갖고 이 내용을 좀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더 많은데 할게. 또 네, 많아요? 또 네. 어떤 나 내용이 다음 있었나요? 주제로 넘어가려고 했죠. 예. 뭐 하고 싶으신데?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사모펀드와 관련되어서도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짜 오늘 근데 재판에서요? 그 사건 기일은 아니었는데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공판 준비기일은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공판 준비기일이거든요. 네. 근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사모펀드와 관련되어서도 간단할 것 같다라는 그런 식의 쉬울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조범동 씨만 부르면 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조범동 씨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냐? 조범동 씨가 굉장히 좀 중요한 핵심 증인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증거들이나 이런 증거 목록에 있는 그런 것들은 별로 결정적인 증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범동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받은 거는 증거가 아니거든요. 그쵸. 재판부한테는 증거가 지금 하나도 안 가 있어요. 다 검사한테 있고 공소장만 가 있죠. 공소장하고 증거 목록만 제출했어요. 제목하고 어떤 취지이다, 어떤 내용이다. 그 증거 목록만 가 있는데 재판부에서 이 증거 목록만 보고 조범동이 제일 중요한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범동 말고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증거들 같다라고 하면서 조범동이 핵심 증인이다. 그리고 조범동을 불러서 증인으로 들으면 그러면 유무죄가 확실히 갈릴 것 같다.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쉽게 갈 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구속 기소된 사건,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판 준비기일 끝난 다음에 아마 사모펀드부터 먼저 심리하게 될 거예요. 사모펀드. 예, 그러면 조범동부터 먼저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필요한 증인을 부르고 서증 조사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나 지금 재판부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조범동을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조범동 씨가 공범이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다면 아예 그 초반에 이 재판이 정말 싱겁게도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싱겁게 끝나면 빨리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네. 무죄로?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정경심 교수님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뭐 샀다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한 거예요? 누굴 통한 겁니까? 다 조범동을 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범동하고 공범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범동 이야기가 핵심일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분의 증언이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뭐 말씀하실 거? 또 예. 그 다음에 네네. 또 하나 판결을 하나 또 들고 나오셨어요. 네네. 딱 재판장에 갔는데요. 빔 프로젝트가 탁 켜져 있는 거예요. 이게 빔 프로젝트 켜져 재판장에? 있으면 예. 그럼 이걸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뭐 자료 화면 같은 거. 네. 예, 예. PPT를 쓰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되게 변호인이 PPT 쓰려고 하면 이 실무관님한테 재판부에 한 2, 3일 전에나 아니면 하루 전에 먼저 이야기해가지고 그거 쓰려고 하니까 조금 준비 부탁드린다고. 왜냐면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빔 프로젝트는 달아주세요. 예. 아니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어요. 네, 그래갖고 쓸 테니까 부탁드린다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변호인이 뭐 의견 제시할 때 뭐 제시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판사님이 작정하셨더라고요. 판사님이 그거 해놔라. 이거 내가 못 틀 거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본인이 찾아온 대법원 판례를 다 제시한 거예요. 판례를요? 네. 진짜요? 네, 그러면서 지난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제시했던 판례가 그거였잖아요. 기소 이후에 강제 수사한 그런 여러 가지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압수수색 갖고 한 거나 아니면은 소환해가지고 피의자를 소환해가지고 한 것들인데 근데 11월 28일 날 또 대법원 판결이 또 새로 나왔다라고 하면서 네. 어떤 취지냐? 그러니까 어떤 판결 번호를 적었는데 2016노 163인가? 맞나? 아무튼 뭐라고 했냐면요. 그 기소된 이후에 참고인을 소환해가지고 진술 조서를 받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참고인을 불러가지고 진술 조서를 받아가지고 그 진술 조서를 재판장에 증거로 제출하는데 이것 역시 증거 능력 없다. 원칙적으로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 판례가 새로 나왔대요? 새로 나온 건지는 좀 못 찾아봤는데 아무튼 판사님이 새롭게 들고 나온 건 확실합니다. 신상 판례예요? 네, 아니 신상 판례인 것 같아요. 예. 신상 판례인 것 같아요. 느낌이. 원래 느낌상. 기소 이후에 임의 수사가 허용되느냐는 학설 대립도 막 되게 치열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참고인 조사도 그게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네. 그런 판례를 찾아오셨네요. 왜 아니 근데 이거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참고인 유죄 입증을 위한 참고인이다라고 하면 그 참고인이 한 진술 조서로 증거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야, 아니 법정에 불러가지고 증인으로 해가지고 우리 같이 들으면 되지. 왜 네가 따로 불러가지고 해? 왜 검찰청으로 불러? 그래 왜 검찰청으로 불러? 재판 시작했으니까 법정으로 불러 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네, 그러네요. 딱 그 판결문 듣고 진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원래 저희 변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 못 느끼고 그냥 진술 조서 있으면 불리한 거면 부인하고 부동의하고 나와가지고 또 반대 신문하거나 아니면 못 나온다 그러면 뭐 영상 녹화하면 그냥 증거 능력 인정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그러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법정으로 불러야 되잖아요. 굳이 뭐 참고인 조사를 그러면 검찰에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네. 왜 법정이 시작이 됐는데. 네. 예, 뭐 그런 의미로 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판결을 대법원 판결 11월 28일 날 선고됐다고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들고 나오신 거는 그 검찰 측에서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막 그 증거 목록 가지고 다툰다고 하니까 판사님이 그래?
내가 더 찾아야지. 계속 무슨 거예요. 계속 찾고. 이게 원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법원에서 판사님이 저걸 쓰겠다 뭐 해서 이렇게 뭐 저는 못 봤어요. 드물죠. 저도 못 지금까지. 봤어요. 굉장히 좀 드문 일인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예. 이런 경우는 있죠. 판사님이 이 사건이 너무 복잡하니까 PPT를 써서 좀 정리를 해달라고 변호인들한테 부탁하시는 경우는 있는데 맞아요. 예, 그렇구나. 그렇게는 처음 봤네요, 저도. 어쨌든 신기한 것 같아요. 판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가드라인을 약간 좀 제시해주는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네요. 예, 예. 예. 뭐 이렇게 법원 시작됐으니까 법원에서 얘기를 해. 재판 중에 얘기를 하고 참고인도 재판 중에 불러.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 기소 이후에 강제 수사로 통해 얻은 증거 능력에 대해서 검사 측이 다투니까 야, 너희들 공부해 왔어? 나는 이만큼 더 공부해왔고 난 새로운 판례도 찾아왔는데 넌 뭐했니? 이거 지금 한 거죠. 아, 약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많은 그러면 거를, 네, 아까 전에는 특별히 더 할 말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했는데 예, 말씀하세요. 저는 제가 이제 궁금하고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검찰에서 진술을 했던 참고인들이 법원에 나와서 어떻게 증언을 할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제 보니까. 왜냐하면 네네. 검찰 조서는 검찰이 이제 짜놓은 프레임에 따라서 그 약간 조서를 꾸민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꾸며지거든요. 좀 무섭잖아요. 검찰 가서 조사받는 거. 무섭죠. 겁이 네, 나죠, 사실. 그쵸. 예. 그리고 뭐 이거 좀 틀렸다 고쳐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하지만 그러면 안 되고요. 검찰에 나가서는 이제 변호인이 뭐 있으면 더 좋고 그 조서 검찰 저기 진술할 때 변호인도 같이 갑니까? 그럼요. 네, 참고인도 그렇고 피의자도 그렇고 아, 변호인이 참고인도 변호인이 네, 그럼요. 가시나요? 대동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조서를 끝까지 다 읽어보고 뭐 수정하거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하는 게 좋아요. 어찌 됐든. 네네네.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그 자신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다시 법정에서 법원에서 증언을 할 것이냐. 분명히 변호인에게는 변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참고인이 검찰에서 뭐 A라고 진술을 했어요. 나 이 사람을 봤다. 이러면 법정에 불러서 변호인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 당신은 이때 여기 있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반대 신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참고인이 그걸 보고, 증인이 그걸 보고, 뭐 내가 검찰에서 진술을 잘못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을 번복하게 되는 그거를 위해서 사실 무죄를 다툴 때는 참고인을 불러서 다 이렇게 다시 반대 신문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조범동 씨에 대한 네. 그런 증언이나 그 관련 참고인들이 이제 법정에 나와서 어떻게 증언을 할지 검찰의 일 중에 하나가 언론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 쓰는 보도했던 거죠. 예, 그런 예. 언론사들이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또 보도를 하게 될지. 그러니까 법원에서 참고인들의 그 증언이 달라졌는데 과연 기자분들은 어떻게 그 기사를 쓸 것인가? 네. 예, 그것을 분명히 보시는군요. 달라질 거는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달라질 네, 것이다라고 그리고 더 보시는군요. 추가할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음. 김현